안녕하십니까? 동일고등학교 자동차과 1학년 학생 여러분, 교사 박태환입니다. 9월 3주차 1학년 성공적인 직업생활 온라인 2차시 수업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과서 183페이지를 펼쳐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자기소개서 작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서의 개념은 자기소개서는 이력서를 통해 평가할 수 없는 것들, 즉 성장과정, 가정환경, 인생관, 직업관, 입사지원 동기, 포부 등 지원자의 역량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지원자의 문장력과 문장 구성, 논리성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능력까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서류가 되겠습니다. 자기소개서의 작성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면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은 지원자는 회사의 희망, 직무, 업무를 먼저 정하고 명확하게 분석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하는 회사와 직무에 적합한 본인의 역량을 강점을 파악하고 이를 각각의 주제별로 선별하여 기재하여야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목에 승부해야 됩니다. 심사위원의 눈과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을 수 있도록 도발적 내용을 담은 참신한 제목을 쓰고 결론부터 말하는 두괄식 형태로 작성합니다. 자, 두괄식은 중심 내용 또는 결론의 글을 첫 마디에 오는 형태로 말합니다. 즉, 한 문단 안에는 주제, 핵심, 결론, 문단 머리가 먼저 오고 그 뒤에 주제문과 대한 증거, 부연, 논증을 전개하는 방식이 두괄식 작성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회사가 원하는 인재를 표현하라.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알고 싶어하는 강점을 써야 합니다. 회사에 이익이 되고 직무에 도움을 줄 만한 역량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적어 자신을 드러내야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해야 됩니다.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통해 경험을 쌓았습니다. 여행을 통해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라는 말보다는 어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무슨 일을 하였고 그러한 것들이 현재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행의 경우 어떠한 점이 와닿았는지 또 그것이 스스로의 성장에 어떻게 적용했는지 쓰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원회사를 위하여 만들어라. 지원회사와 적합한 맞춤형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겠습니다. 자신의 철학, 비전 등을 회사의 경영 철학, 인재상 등과 비교해 입사 지원 동기를 밝히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원 직무를 분석하라. 앞으로 자신이 담당하게 될 업무에 대해서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음으로 문장은 간결하고 핵심에 가깝게 써라. 자신만의 독특한 경험, 장점, 역량 등을 사실적 근거, 사례를 포함하여 논리적으로 작성합니다. 자기소개서에 구체적 사례를 쓰라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추가로 알아보면 성실하다, 책임감이 강하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이 등은 자기소개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말이므로 실제로 얼마나 성실하고 괜찮은 사람인지 실감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증거를 제시해야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고 이어서 교과서 184페이지에 대해서 알아보면 이어서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질문을 정확하게 이해하라. 일반적으로 자기소개서는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구성되며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질문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며 본인의 장점을 말하고 이것을 회사에 어떻게 발휘할 것인지를 물어보았다고 하였을 때 이 경우 장점만 말하고 발휘할 계획을 말하지 않았으면 안되고 주어진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내용을 써야 되겠습니다. 자, 당당하겠습니다. 자기소개서에는 지원하는 회사에 꼭 일하고 싶다는 간절함이 있어야 되겠죠. 채용 담당자는 회사를 잘 이해하고 있고 그 회사에서 일하고 싶은 마음이 강한 사람을 뽑고 싶어야 하는 마련입니다. 자, 수정을 거듭하라. 작성한 자기소개서에는 인사 관련 실무자, 선배, 친구 등에게 미리 보여주어 읽어본 소감이나 고쳐야 될 사항에 대해서 들어보고 여러 번의 수정을 통해 완성도가 높게 작성해야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자기소개서의 내용 작성의 유의점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채용 담당자들은 자기소개서를 통해 우리 회사에 진짜 들어오고 싶어하는 사람인지 검토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과 본인이 회사 안에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연결하여 쓰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장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출생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살아온 과정을 단순히 순서대로 나열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온 과정을 통해 어떠한 역량, 성격, 신념, 좌우명, 가치관을 얻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쓰고 그것이 내 삶에 어떻게 투여되어
영향을 받았는지 작성해야 하겠습니다. 이때 고려해야 될 사항은 다음과 같겠습니다. 지원자의 가치관과 생활신조, 인성, 태도가 드러나게 합니다. 전공을 선택하게 된 계기를 작성합니다. 지원 직무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 및 열정을 표현합니다. 성격의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성격에 장점이 있다면 그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경험이나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거부감이 느껴지지 않도록 표현해야 되겠죠. 교우관계나 가족관계 등 일화를 소개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단점의 경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쓰고 단점이 업무적인 면에서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부각시킵니다. 이때 고려해야 될 사항은 다음과 같겠습니다. 자, 교과서 185페이지 이어서 보면요. 자, 강점은 한두 개를 쓰고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를 덧붙이는 것이 좋고요. 단점은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 근거를 덧붙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장점과 단점에 대한 부연 설명은 짧게 하고요. 앞부분에 대한 근거를 배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거는 명확한 수치와 고유명사, 윗사람들의 평가 등을 포함합니다. 자, 학교생활 및 경력 사항을 알아보면요. 학교에서 활동한 것 중에 지원 분야와 연관이 있는 아르바이트, 인턴십, 학교 리더 활동, 학교 프로젝트 활동, 공모전, 교회 활동, 동아리 활동 등의 부분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이때 고려돼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순한 사실만 나열하기보다 경험을 통해 배운 점, 느낀 점, 깨달은 점을 쓰고요. 지원 회사의 직무와 연관이 높은 캠프, 교육이수, 자격증 등을 쓰고 교과 이외의 연수 경험, 동아리 활동, 아르바이트 등에 대해 기재를 하겠습니다. 지원 동기 및 포부는 회사의 입장에서 지원 동기와 포부는 관심있게 보는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지원 동기는 회사와 남다른 인연, 지원 분야에 대한 관심 등을 강조하며 작성합니다. 특히 취업하고자 하는 회사의 업종, 경영 이념, 회사 문화, 성격 등을 파악하고 지원 동기를 구체적으로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 회사와 평생 함께 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게 된 계기를 쓰고 지원 회사에 대한 준비, 열정, 비전, 목표와 일치하도록 기재합니다. 지원 분야와 관련하여 무엇을 준비하였으며 준비 과정을 통해 얻은 것이 무엇인지 기술하고요. 포부는 직무에 맞게 구체적인 목표와 자기개발 계획 등을 기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교과서 188페이지를 펼쳐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입사지원서 작성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입사지원서의 개념은 입사지원서는 회사가 독자적으로 작성하고 있는 응모 서류로서 각 회사들이 통상 이력서에서 물을 수 없는 것 혹은 이력서 이외에 묻고 싶어 하는 것을 지원자들에게 기록하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인적사항, 응시분야, 학력사항, 자격사항, 경력사항, 가족사항 등 기본적인 기재사항은 대부분의 입사지원서에 포함되어 있겠습니다. 입사지원서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입사지원서는 지원자를 포괄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면접을 위한 서류 전형에서 중요한 서류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회사에는 입사지원서의 구성 능력으로 사고력을 측정할 수 있으며 지원 동기, 자격 면허, 경력, 희망 직무 등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겠습니다. 입사지원서의 구성 항목에 대해서 알아보면 입사지원서는 자기소개서 작성법과 유사하고 구성 항목은 회사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자기 PR은 전하고 싶은 내용을 정해 구체적인 일화와 연결하여 서술하고요. 학교생활은 가장 집중했던 일을 지원할 직무와 연결지어 구체적으로 서술하고요. 지원 동기는 왜 그 기업을 지원했는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서술을 하고요. 직업과는 지원한 기업과 지원자가 왜 맞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하고요. 학업은 지금까지 배워왔던 것이나 학교의 교육 시스템에 대해서 서술하고요. 마지막 과제 및 제안에 대해서는 과제 및 제안이 들어오면 지원 회사와 업계에 대한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입사지원서 작성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회사명을 정확하게 기입하고요. 두 번째, 제출 전 맞춤법 및 오탈자를 꼭 검토하고요. 자, 세 번째, 가급적 기사라는 표현을 자제합니다. 기사라는 표현은 어떻게 보면 입사 지원자의 자세에서 좀 벗어나는 용어이므로 자, 이 낱말은 입사 지원서에서 안 적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편 접수, 전자우편, 이메일 접수, 직접 접수 등을 확인하고 접수 경로에 맞게 접수하고
전자우편 접수 시 제목에 지원자명과 분야를 명시하고요. 파일 접수 시 파일명과 지원자명과 분야를 명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교과서 191페이지를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접 준비하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면접을 위한 사전 준비를 알아보면요. 지원회사에 대한 사전 연구를 하시고요. 답변 내용이 제출한 서류와 일치하도록 하고요. 미리 자기소개 연습을 하시고요. 시사상식과 전공에 대해 최종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서류 전형을 마치고 합격을 하면 면접을 받게 되겠죠. 면접은 이것이 정답이다라고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아주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면접의 요령을 익혀두고 지원한 회사에 자신이 적합한 인물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면접의 의미는 면접은 서류 전형이 끝난 후 최종적으로 응시자의 인품, 언행, 지식의 정도 등을 알아보는 구술시험 또는 인물시험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면접은 서류 전형이나 필기시험에서 알 수 없는 지원자의 잠재적인 능력, 업무 추진력, 창의력 등도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면접의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면 면접의 유형은 회사의 규모, 채용 분야, 선발 인원수 등에 따라 대면 면접, 토론 면접, 프리젠테이션 면접, 운동 경기 면접 등이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대면 면접에 대해서 알아보면 일반적으로 실시되는 면접 방법이고 면접관과 지원자가 직접적인 질문과 대답을 통해 합격의 당락이 결정되면요. 면접관과 지원자의 수에 따라 개인 면접, 1대1 면접, 개별 면접, 단수 면접관, 집단 면접, 다수 지원자와 다수 면접관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자, 대면 면접에서 개인 면접, 1대1 면접을 알아보면 면접관과 지원자가 각각 한 명이 개별적으로 질문하고 대답하는 방법으로 회사의 대표 한 사람이 한 명의 지원자에 대한 성향을 구체적으로 알아내는데 좋은 방법이며 이 방법은 주로 경력자 면접이나 외국계 회사, 소규모 회사의 면접에서 가장 많이 선호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개별 면접에 대해서 알아보면 여러 명의 면접관이 한 명의 지원자에게 질의 및 응답의 시간을 갖는 방식이며 면접관들은 입사 지원서, 이력서, 성적증명서, 자기소개서 등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질문을 하게 되며 주로 대기업의 신입사원 채용에 많이 이용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92페이지를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집단 면접, 다수 지원자, 다수 면접관에 대해서 알아보면 면접관 여러 명이 지원자 여러 명을 한꺼번에 평가하는 방법으로 여러 명을 동시에 비교 관찰할 수 있고 이는 대기업 신입사원 채용에서 주로 이용됩니다. 다음으로 집단 토론식 면접에 대해서 알아보면 면접관이 제시한 특정 주제를 놓고 토론을 벌이게 하고 면접관은 지원자들이 어떻게 토론하고 발표하는지 옆에서 관찰하는 방법으로 이는 팀워크 및 리더십에 대해 평가하기 위해 주로 이루어지는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지원자는 자신의 의견 및 아이디어를 정확하고 확신에 찬 태도로 발표하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태도가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프리젠테이션 발표 면접에 대해서 알아보면 일정한 주제가 면접 직전에 주어지고 정해진 시간 안에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정리하여 프리젠테이션 형태로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지원자의 지식과 경험이 동원되기 때문에 문제 해결 능력, 창의성, 전문성을 파악하는 데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지원자는 설득해야 될 대상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발표 내용에 오류가 없어야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겠죠. 운동경기 면접은 운동경기 마라톤, 축구, 농구 등을 통해 지원자의 능력을 파악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이 방식은 다재다능한 인재를 뽑기 위한 방법으로 인내심, 배려, 화합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교과서 193페이지 면접 복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접은 첫인상이 중요하고 첫인상을 결정하는 시간은 불과 30초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호감을 가는 차림을 하는 것은 성공적인 면접을 위해 필요하고 남자와 여자의 면접에 어울리는 복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남성 복장에 대해서 알아보면 자신의 몸에 맞는 옷, 구두와 벨트 색은 통일하는 것이 좋으며 어두운 톤 정장에는 밝은 와이셔츠가 좋고 검정색은 권위를 상징하므로 피면접자는 검정색을 피해 입습니다. 양말은 바지와 같은 색으로 착용하고 넥타이의 색은 밝은 파란 계통이나 지원기업의 마크색으로 맞추고 넥타이 길이가 벨트 장식 위로 오도록 맵니다. 다음으로 여성 복장에 대해서 알아보면 적당한 높이의 발가락을 충분히 가리는 구두가 좋고 하이힐은 되도록 삼갑니다.
파스텔 계통의 레이스 장식 등의 많은 옷은 자제하는 것이 좋고, 짙은 감색이나 중간 회색, 다망색 등 점잖은 느낌의 옷이 좋습니다. 치마는 무릎 정도가 적당하나 요즘은 무릎이 4, 5cm가 좋고 되도록 짧은 치마는 삼가하고요. 몸매가 확연히 보이는 복장은 면접 의상으로 부적절하고, 살색 스타킹이 좋고 맨살이나 검정 스타킹, 하얀 스타킹 등은 적절하지 않고 스파크나 액세서리는 튀지 않게 차용해야 되겠습니다. 우선 면접 전날의 확인사항 194페이지에 대해서 알아보면, 면접 장소로 확인하고 지참물과 복장 등을 점검하고요. 지원회사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지원 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예상 질문을 차분하게 점검하고 충분한 수면이 중요하겠죠. 면접 당일 확인사항은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조간신문을 보면서 오늘의 주요 뉴스를 파악하고 지침들과 복장을 점검하고 최소 30분 전에 도착해야 되겠습니다. 기업이 면접을 통해 얻은 내용은 인상, 외모, 건강, 이해력, 판단력, 표현력, 조직 적응력 등 협동식, 적극적 의욕, 성실성, 성장 가능성이 되겠고, 솔직한 면접은 면접관은 지원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자세한 질문을 이어 던지는 경우가 많고, 예를 들면 저희 회사의 현재 주식 가격을 알고 있나? 질문에 대해 머뭇거리면서 예라고 하면 거짓 발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대충이라도 가격대를 말해보세요라고 하는 등 추가 질문을 통해 거짓 여부를 판단하고, 따라서 면접에서 거짓말을 절대 하면 안 되겠습니다. 면접의 진행에 대해서 알아보면, 면접 순서는 면접 시험은 일반적으로 대기, 호출, 입실, 면접, 퇴실 순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현장 진행 요원의 안내에 따라 진행 과정에 맞게 행동하고, 첫 번째 대기는 예상 질문을 다시 정리하면서 긴장을 풀고 자세를 가다듬습니다. 소란스럽게 면접 대기 장소에서 잡담을 하는 것은 금물이 되겠습니다. 호출, 대기실에서 차분한 자세로 기다리고 있다가 자신을 호출하면 적당히 큰 소리로 씩씩하게 대답하면서 일어나 지시에 따릅니다. 입실은 면접실 문을 가볍게 두세 번 노크한 다음 조용히 문을 열고 난 다음 문을 닫고 가볍게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합니다. 면접위원이 앉으라고 말하면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한 후 자기의 응시 분야와 성명을 밝힌 후에 의자에 앉습니다. 면접이 시작되면 침착하게 경청하고 밝은 표정으로 답변을 합니다. 반드시 면접관의 질문이 끝난 뒤 답변을 하며 절대 중간에 말을 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면접관의 질문이 끝난 뒤 약 1, 2초가 지난 다음 답변을 시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퇴실은 수고했다, 나가도 좋다라고 하면 일어서서 감사합니다라는 말과 함께 15도 정도의 가벼운 인사를 하고 조용히 나온 후에 문을 닫습니다. 혹시 면접을 예상보다 잘 보았거나 못 보았다고 해서 표정을 드러내는 행동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회사를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 면접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염두하는 것이 바람직한 자세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면접 태도에 대해서 알아보면, 면접 자세는 자신의 의견을 분명하고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면접관의 질문을 끝까지 듣고 이해하고 질문의 목적에 맞게 대답하고, 면접이 시작되면 다음과 같은 자세를 취하는데, 자세는 약간 긴장한 자세로 등을 펴고 의자에 5분의 4만 앉고 등받이에 등을 기대지 않습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자연스럽게 올려놓고 질문을 기다리며 침착한 태도로 임합니다. 질문을 한 면접관의 눈을 보고 대답하고 시선을 부드럽게 하며 질문자가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교과서 195페이지를 펼쳐보겠습니다. 질문이 떨어지자마자 바쁘게 대답하지 말고 대답은 2, 3초 안에 또렷하게 답변하고, 얼른 대답이 나오지 않을 경우 잠깐 생각할 여유를 주십시오라고 하고 4, 5초 후에 말하는 것도 좋습니다. 황당한 질문에도 성실히 답하려고 하는 노력을 보이는 모습이 좋겠고, 질문에 대해 대답할 만이 생각나지 않는다고 천장을 쳐다보거나 고개를 푹 숙이고 바닥을 보지 않습니다. 면접 질문 유형 및 대응법에 대해서 알아보면, 면접에서 질문은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묻는 질문에 대한 대응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분 자기소개의 질문은 단순한 소개를 넘어 자신을 PR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강조해야 하는 것들만 표현하는 것이 대응법이고, 가능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말을 해야 되고, 개인신상은 가족 및 교육관계를 심층적으로 물어볼 때 솔직하게 대답하고 모난 성격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고, 학창시절은 가장 인상 깊게 나왔던 경험이나 특별활동 등 업무와 연결되게 대답하고,
성격의 장단점은 간결하면서도 설득력 있게 자신의 장점을 대답하고 단점이기도 하지만 고치지 않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켜 대답합니다. 지원 동기는 회사의 직무와 자신의 능력을 연관시켜 논리적으로 대답하고 회사에 대한 관심도는 기업의 사원, 인간성, 비전 등을 논리적으로 대답하고 전반적인 업계 동향이나 기업의 개선점 등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소신 있게 전개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200페이지 창업가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이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페이지 창업의 이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자신의 취직해서 그곳에서 평생을 근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창업을 하거나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나서고 있겠습니다. 자, 창업은 사업 따위를 처음으로 시작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사람이 빌 게이츠사, 마이크로소프트사 뭐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창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창업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면 창업 스타트업이란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 공급하는 하나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로서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거나 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창업은 다음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고객이 필요로 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만족시키는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창업의 구상은 대략 뭐 누구를 만족시키는 뭐 고객 집단, 고객의 요구, 독특한 능력 이렇게 자 포함 관계가 되겠습니다. 자, 무엇을 만족시키는가, 어떻게 만족시키는가 이렇게. 창업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고 창업을 하기 전에 중소기업청이나 소상공지원센터를 방문하여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고 창업을 할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중요한 활동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창업의 성공 요소로는 창업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예상치 못한 의외의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다음과 같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창업의 계획 수립과 준비에 대해서 알아보면 모든 일에는 나름의 계획과 준비가 필요하듯이 창업에도 절차에 의한 계획 수립과 준비를 철저하게 하기 위해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 202페이지를 이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급 능력에 맞는 사업 규모 선택을 알아보면 무리하게 사업을 시작하면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창업 시 필요 자금을 명확하게 산정하고 다음 그림에 보는 것처럼 창업 초기 애로사항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자금 부족입니다. 따라서 추정 소요 자금 이상의 여유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되겠습니다. 자, 창업 관련 인터넷 사이트,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지원센터, 창업넷, 벤처넷, 중소기업청 이 용어를 여러분들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창업 초기 6개월간 애로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면 뭐 이런 이제 자금 부족이 제일 많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다 보시고요. 자, 이어서 시장 변화의 주기 고려에 대해서 알아보면 시장 변화를 잘 고려하여 사업 아이템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시기적으로 너무 앞선 도입기에 상품을 아이템으로 창업하게 되면 시장이 성장하기까지 많이 기다려야 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막대한 손실을 보고 그렇다고 성숙기가 진행된 상품이 아이템으로 창업하면 큰 손실이 가져옵니다. 계속적 자기개발과 자구 노력이 필요한데 변화가 빠른 사회에는 배우는 자세를 가져야 하고 경제 관련 세미나와 경영 관련 서적을 많이 읽어야 되고 성공담을 듣는다든지 성공한 창업자를 실제로 만나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틈새 시장 공략은 고객의 요구가 다양해지고 개성화됨에 따라 틈새 시장이 존재하기 마련인데 따라서 고객 요구의 세밀한 변화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고객과 직접 접촉할 수 있는 고객 밀착 경영 체제를 갖추도록 합니다. 이어서 203페이지 창업의 과정과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면 인적 자원은 공동창업자, 종업원, 투자자 등이 되겠고 물적 자원은 창업자금, 현금 투자, 창업공간이 되겠고 사업자 등록 신청 시 구비사항은 사업자 등록 신청서에는 세무서에 비치가 되어 있고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자 임대차 계약서를 사본 자 임차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사업할 때 방을 빌리는 사람 여러분입니다. 사업 허가증 사본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업. 창업자가 갖춰야 될 능력, 추진력, 정신력, 인간관계 능력, 커뮤니케이션 능력, 기술적 지식이 되겠죠. 창업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창업자가 스스로 창업 준비 단계를 거쳐 역량이 향상되고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창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창업의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면
창업은 상당한 자본이 투자하면서 큰 위험이 따르므로 치밀한 준비와 체계적인 절차가 필수입니다. 창업 동기, 창업 형태, 창업 규모 등에 따라 창업 절차는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창업은 아래의 표와 같은 과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제 창업 예비 분석, 창업 목표 설정, 창업 분야의 결정과 아이템 모색, 사업성 분석, 물적 인적 자원의 조달과 구성, 사업 계획서 작성과 조직 구성, 사업 개시.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7가지 단계를 각각 이렇게 여러분들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자, 다음으로 창업의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면 창업의 조건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인적 요소, 물적 요소, 시장 동향 분석 등이 있겠습니다. 인적 요소로는 좋은 사업이라도 창업자가 성공에 대한 확신이나 강한 진력과 의지력이 있어야만 성공적인 창업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창업 관련 분야의 경험, 학문과 지식, 경영 능력, 성공적인 아이템의 결정 능력이 필요합니다. 물적 요소는 창업은 인적 조건이 양호하다고 해서 성공하는 것은 아니고 창업에 필요한 물적 요소도 갖추어야 하고 물적 요소는 창업자금, 현물 투자, 창업 공간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204페이지를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자금 지원기관은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지원센터 이 4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시장동향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면 시장동향 분석을 위해서는 고객이나 경쟁자에 대한 분석과 제품 가격 분석 및 수요 예측이 필요한데 고객 분석은 고객 분석을 위해서는 고객 등석 지리적 범위, 제품 요인 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고 경쟁자 분석은 경쟁자는 직접 경쟁사, 2차 경쟁사, 간접 경쟁사로부터 나누시게 되겠습니다. 제품 가격 분석에는 제품의 시장 가격, 가격 경쟁력, 가격 추세, 경쟁업체의 가격 경책, 마진율, 물류 비용 등으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수요 예측은 일정한 기간에 고객에게 판매될 수 있는 상품의 수량 또는 금액을 측정한 것이 되겠죠. 유형별 창업 성공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면 창업은 불확실성과 위험성이 예상보다 크게 존재하므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성공에 필요한 핵심 요인을 찾아내야 됩니다. 첫 번째, 틈새 시장을 발견하여 선점을 해야 되는데 창업할 때 소비자의 욕구는 있으나 아직 충족되지 않은 시장을 표적으로 하여 창업하여 성공한 사례입니다. 전혀 없던 시장에서 열릴 것을 예상하여 창업. 소비자의 욕구 변화와 기술 개발 추세에 따라 새롭게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을 창업하여 성공한 사례입니다. 이 창업은 위험도가 큰 창업입니다. 이미 존재하고 있는 제품 시장에 자신의 핵심 기술을 기반으로 창업. 핵심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과 장인 정신이 바탕이 되는 창업 사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 큰 시장에 진출하여 가격과 품질에서 차별화 성공. 큰 시장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비용 절감에 의한 원가 우위뿐만 아니라 특별한 기술이나 핵심 역량에 의해서는 성공한 사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206페이지 기업가의 정신의 이해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가의 정신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통찰력과 새로운 것에 과감히 도전하는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정신으로 현대의 시장 경제는 여러 분야의 산업에 기업가 정신을 가진 경영자에 의해 새로운 사업 모델이 개발되면서 발전하고 있고 기업가 정신의 의미는 기업가 정신은 창업자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경영 자원에 구애받지 않고 새로운 기회에 대해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열정적으로 추구하는 정신이며 기업가 정신을 가진 경영자는 먼저 기회를 파악한 후 이러한 기회를 실현하는 데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원에 제약받지 않고 기회를 파악하며 그것을 추구하는 데 몰두합니다. 기업가 정신의 구성 요인은 혁신성, 진취성, 위험 감수성, 미래지향성, 자율성 등이 있겠습니다. 자, 기업가 정신의 구성 요인에 대해서 알아보면 혁신성은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의 개발 등을 통해 새로운 가치 창출을 하는 자세를 말하고 자율성은 조직원들에게 창의적인 업무 환경 조성을 통해 자발적인 창조성을 신장시키는 자세를 말하고 미래지향성은 미래에 발생할 변화의 문제를 예측하여 적절한 대응과 전략 등을 준비하는 자세를 말하고 위험 감수성은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거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데 어떠한 위험이 있어도 기꺼이 받아들인 자세를 말하고 진취성은 현재의 상황에 안주하지 않고 경쟁 관계에 있는 기업보다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노력의 자세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207페이지에 대해서 알아보면 기업가 정신의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면 기업가 정신의 유형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청년 기업가 정신은
청년기업가의 정신은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적극적으로 기회를 포착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창의적 사고와 강한 열정을 바탕으로 자신의 사업에 몰입하는 능력이고, 청년 창업가는 일반적으로 다른 중장년 창업가에 비해 경험이나 자금 능력이 부족하지만 트렌드의 변화에 민감하고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독특하고 개성 있는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데 유리한 면을 가지고 있겠습니다. 여성 기업가의 정신은 여성 특유의 위험 감수성을 바탕으로 기회를 포착하고 섬세함과 창의성을 발휘하여 개발한 사업 핵심 역량을 고객에게 제공하여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는 능력이라 할 수 있겠고, 여성 기업가는 불확실한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여성 특유의 예민한 직감과 섬세한 창의성, 위험 감수성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어 틈새 시장을 집중 공략하는 데 유리한 면입니다. 벤처 기업가 정신은 다양한 사업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기업의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내부에서 육성으로 외부의 자원과 역량하여 적절히 융합함으로써 시너지를 최대화할 수 있도록 전략화하는 것입니다. 벤처 기업가는 다른 기업가에 비해 기존의 관행이나 질서에 안주하지 않고 모험을 지향하기 때문에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기술을 기반으로 새로운 사업 영역을 개척합니다. 사회적 기업가 정신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사회적 혁신을 추구하며 올바른 것을 실행하여 다른 사람과 공감하는 마음가짐입니다. 사회적 기업가는 단순히 하나의 사회적 기업을 경영하는 경영자로서의 역할을 넘어 사회의 변화를 촉진하는 변화의 창조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자, 성공한 기업가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면 독립심과 책임감이 강하고 성취와 자아실현의 욕구가 강하고 기회를 포착하는 능력이 뛰어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뛰어나고 위험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강하고 신뢰와 정직을 최우선으로 하고 개방적인 의사소통이고 구성원을 배려하는 자세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대단원 정리 214페이지를 통해 오늘 배운 대단원사 취업과 창업에 대해서 요약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취업에 대해서는 경력개발 경로 수립은 개인 차원의 활동으로 자신의 환경에 대해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진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개인적 전략을 수립해 나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경력개발 경로 수립을 위해서는 진로와 관련된 문제인식, 대안탐색, 평가기준 설정, 대안평가, 의사결정 등으로 연결되는 의사결정의 절차로 요구되며, 학창시절 자기주도적인 경력개발 경로 수립은 자기개발과 경력관리를 통해 성공한 직업인으로서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합니다. 취업은 일을 하거나 직업을 얻는 것으로 경력개발 경로상으로 성과로 나타내는 것이나 취업 자체가 진로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취업계획 수립과 구직활동에 대해서 알아보면, 취업계획 수립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면 회사 선택을 위한 준비, 모집공고 확인, 모집공고 점검, 회사 정보 수집, 입사를 위한 준비, 서류 전형 준비, 필기 전형 준비, 면접 전형 준비가 되겠고, 입사 서류 작성에는 이력서 작성, 자기소개서 작성, 입사 지원서 작성이 있겠고, 면접 준비에는 면접의 유형, 대면 면접, 집단 토론식 면접, 프리젠테이션 면접, 운동 경기 면접 등이 있겠습니다. 면접 복장은 남성 복장, 여성 복장 등을 알아보고, 면접의 순서는 대기, 호출, 입실, 면접 퇴실이 되겠고, 올바른 면접 자세에 대해서 알아봤고, 면접 질문 유형 및 대응법 이해, 1분 자기소개, 개인 신상, 학창시절, 성격의 장단점, 지원 동기, 회사에 대한 관심도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창업과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알아보면, 창업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 공급하는 하나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로서 사업을 시작하거나 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창업의 성공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면 창업 준비, 지급 능력에 맞는 사업 규모를 선택하고 시장 변화의 주기에 고려해야 되고 계속 자기 개발과 자구 노력을 해야 되겠죠. 틈새 시장 공략을 하고요. 창업의 과정은 창업 예비 분석, 창업 목표 설정, 창업 분야의 결정과 아이템 분석, 사업성 분석, 물적 인적 자원의 조달과 구성, 사업계획 작성과 조직 구성, 사업 개시 순으로 진행됩니다. 창업의 조건은 인적 요소, 물적 요소, 시장 동향 분석이 되겠고, 기업가 정신은 창업자가 가지고 있는 경영 자원에 구애받지 않고 새로운 기회에 대해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열정적으로 추구하는 정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대단원 평가 문제 215페이지부터 대단원 평가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과 이제 문제 풀이하면서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경력개발 경로 수립 시 의사결정의 절차로 적절한 것은? 자, 정답이 뭐죠? 자, 정답 1번입니다. 필요성 인식, 자학 탐색 및 직업정보 탐색, 대안 평가 기준 설정, 대안 평가 의사결정 순위 되겠죠? 자, 다음으로 2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주도적 경력개발 수립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이죠. 경력개발 경로 수립은 조직적 활동이, 자, 1번이 이제 틀린 활동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3번 직업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으로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정답은 5번 기역, 니은, 디귿 다 맞습니다. 기역, 일에 대한 흥미와 관심이 있는가, 취업 중 자신이 행복할 것 같은가, 스킬을 발달하기 위한 소질이 있는 거 다 맞고요. 자, 4번을 자 살펴보면 회사 모집 공고에서 확인해야 될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틀린 것은? 자, 5번 흥미와 포부입니다. 흥미와 포부는 해당되지 않고요. 자, 216페이지 이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이력서 작성 요령에 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자, 4번 교내외 활동 개괄적으로 작성한다가 자, 틀렸습니다. 4번 자, 개괄적으로 작성한다 틀렸고요. 자, 6번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6번에는 2번 문장은 개조식으로 간결하게 작성한다가 틀렸습니다. 이제 6번에 2번. 자, 7번 입사지원서 작성 시 주의해야 될 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7번에 4번 기사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함으로 애사심이 나타낸다. 이게 틀렸고요. 자, 8번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면접 형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소규모 회사의 면접에서 선호하고 경력자 면접 형태에서도 이용이 되고 면접관과 지원자 각각 한 명의 개별적으로 질문과 대답하는 방법. 자, 1번 개인 면접이 되겠습니다. 자, 217페이지 9번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면접 태도로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2번 시선은 면접관의 이마를 보고 대답한다. 2번이 틀렸죠. 자, 10번 창업의 성공 요소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 타인의 자본을 최대한 조달한다가 틀렸습니다. 자, 11번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창업 절차의 단계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시장성 분석을 한다. 경제적 타당성 분석한다. 소규모 창업이라도 필수적으로 작성한다. 창업을 실패로부터 막을 수 있는 점검 장치이다. 자, 11번에 1번이 맞습니다. 사업성 분석을 나타내는 설명입니다. 자, 이어서 218페이지를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다음은 창업의 절차 단계입니다. 빈 곳에 알맞은 말은? 자, 첫 번째 단계 창업 예비 분석, 두 번째 단계 창업 목표 설정, 자, 세 번째 단계는 창업 분야의 결정과 아이템 모색입니다. 자, 네 번째 단계 사업성 분석, 다섯 번째 물적, 인적 자원의 조달과 우석. 자, 여섯 번째 단계는 뭘까요? 여섯 번째는 사업계획서 작성과 조직 구성. 자, 마지막 단계는 사업 개시가 되겠고요. 자, 다시 정답 알려드리겠습니다. 12번의 첫 번째 칸은 창업 분야의 결정과 아이템 모색이고요. 이 두 번째 칸에는 사업계획서 작성과 조직 구성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13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가 정신의 구성 요인입니다. 빈 곳에 알맞은 말은? 자, 조직원들에게 창의적인 업무 환경 조성을 통해 자발적 창조성을 신장시키는 자세는 여러분들 뭐죠? 자율성입니다. 자, 미래에 발생할 변화와 문제를 예측하여 적절한 대응과 전략 등을 준비하는 자세는? 자, 미래지향성이 되겠죠?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거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데 어떠한 위험이 있어도 기꺼이 받아들이는 자세는 뭐죠? 자, 위험 감수성입니다. 자, 기업가 정신의 구성 요인. 자, 이렇게 5가지 자, 이런 이제 요소들을 여러분들 다 아셔야 되겠고요. 자, 첫 번째 칸 여기 다시 한번 정답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율성, 두 번째 미래지향성, 세 번째 위험 감수성이고요. 나머지 진취성과 형식성도 5가지 기업가 정신의 구성 요인은 여러분들이 꼭 암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9월 3주차 1학년 성공적인 직업생활 온라인 2차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업을 들으시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추석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